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치 알아요의 부가티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등포구는 예전부터 왕성하게 개발이 되던 곳이고 최근에는 신안산선 착공으로 계속 영등포 역세권 주변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접 지역과의 기능 및 물리적 접근성을 강화하여 도심 기능의 연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영등포구 서쪽으로는 강서구와 양천구가 있고 남서쪽으로는 구로구가 있습니다. 영등포구의 남동쪽은 관악구, 동쪽은 동작구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마포구와 용산구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영등포구라고 할 수 있으니 입지가 사실상 정말 좋은 지역입니다. 서울 중심의 약간 왼쪽이긴 하지만 한강을 끼고 있고 3대 업무지구라고 하는데 3대 업무지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을 일컫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북의 광화문, 강남, 영등포인 여의도 이렇게 3대 축으로 가장 많은 일자리, 특히 양질의 일자리들이 이 세 군데에 다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등포를 중심으로 두고 연결성이 좋은 구로 쪽만 봐도 지금은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오고 여기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과 영등포 쪽이 연결되는 부분이 생기고 있고 서북부 쪽으로 간다고 하면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 마곡 R&D도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마곡 R&D는 김포공항 옆이라 시끄럽고 강서의 이미지가 강해서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마곡, 강서도 크게 발전하고 있으며 코엑스 2배가량의 전시, 컨벤션 시설이 또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곡 R&D 센터와 그 일대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쪽이 또 배후가 될 수 있고 강만 넘으면 상암 같은 경우가 기존의 중심 업무 지구와 마포에서 또 연결이 됩니다. 교통편으로 이미 여의도는 서울 지하철 9호선, 5호선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뿐 아니라 미래의 가장 중심인 GTX-B가 여의도를 지나가게 됩니다. 송도에서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그리고 이제 남양주 쪽으로 GTX-B가 지나가고 또 신안산선, 신림선 이러한 노선들이 다 여의도를 지나가게 됩니다. 신안산선도 안산, 시흥, 광명 지역을 다 어우르면서 구로구와 동작구 그리고 영등포구를 지나가는 게 신안산선인데 신안산선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은 여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안산선보다 확실히 파급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관악 쪽을 지나서 여의도를 지나가는데 여의도에서 끝이 아니라 마포, 서대문, 은평까지 올라간다는 것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목동선이 목동에서 당산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산 쪽에서 9호선이랑 2호선 환승이 되기 때문에 어떤 라인도 다 여의도, 영등포를 지나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듯 교통호재뿐만 아니라 영등포는 중공업 지역이었던 터라 과거에는 입지 대비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원래 중공업 지역에 낙후된 공장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현재는 IT 업체나 온라인에 적합한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게 지식산업센터를 개발지에 넣었다는 것을 큰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일자리를 찾아본 결과 법인 사업장 기준으로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법인 사업장 개수랑 그리고 증가한 개수를 확인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강남구가 법인 사업장 수가 가장 많았지만 놀랍게도 영등포구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게 대부분 여의도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영등포, 여의도는 영등포역 일대와 여의도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여의도에 밀집한 증권, 보험 등 금융기능을 특화 육성하여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영등포역 주변은 준공업지역의 정비를 통해 첨단산업 및 관련 상업, 업무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서남권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도심 기능을 강화하고 철도 축의 재생 추진을 위하여 영등포, 여의도 및 용산과 입지적 연계성이 뛰어난 노량진역 일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등포구의 좋은 점들만 말씀드렸다면 영등포구가 갖고 있는 단점으로는 쪽방촌과 집창촌이 있어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도 없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드디어 쪽방촌과 집창촌을 개발하겠다는 가시적인 개발 계획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적인 공문이 나왔고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 또한 재개발의 형식으로 아파트 개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점점 주변 환경이 깔끔하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등포 여권 주변을 좋은 거점으로 두고 그 주변에 투자할 만한 실거주성이 담보되는 매물이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영등포는 사실 대부분 주거지 개발은 재개발 영역이 대부분이어서 실거주성까지 담보되는 매물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매물을 찾는다면 영등포 역세권 준공업 지역에 있는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등포 푸르지오는 주변 주택들도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곳이며 우신초등학교 앞 사거리 일대에 계속 재개발 구역들이 연달아서 지정되고 있는데 만약에 재개발을 매수하기 곤란한 상황이고 실거주성도 좀 필요하다 싶으면 영등포 푸르지오를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 푸르지오는 호불호가 갈리는 단지입니다.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가 가깝다. 영등포역과 신도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라 좋다는 장점과 반대로 지하철 기차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 영등포역 환경이 지저분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462세대 총 31개동으로 용적률 249%, 건폐율은 20%가 안 되는 16% 정도로 수평 중축 리모델링을 하기에도 유리한 구조로 보여집니다. 최고층은 23층, 사용 승인일은 2002년 5월 31일이며 총 주차 대수는 2,554대로 세대당 1.03대입니다. 전용 면적 35평형으로 2022년 5월 실거래가 13억 8천만 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2022년 10월 거래된 가격은 9억 5천만 원으로 실거래 가격 기준 4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이는 31% 하락한 가격입니다. 많은 호재거리가 존재하고 있는 영등포구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와 함께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3년 들어 부동산 정부 규제도 많이 풀렸고 영등포구를 장기간 봤을 때 좋은 입지임에는 분명하니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계속 단지들의 실거래를 모니터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